안녕하세요. JNGK 김회군 프로입니다. 이번 동영상 주제는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뒤에 이루어지는 팔로우 스루와 피니시 동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동작은 그 전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사실은 저절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팔로우 스루라는 게 뭘까요? 뭔가 좀 말 그대로 뭔가 쭉쭉쭉쭉 뻗어지고 막 펴지고 막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근데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사실 임팩트 순간을 약간 스틸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틸 사진으로 좀 보시게 되면 공을 때리는 그 순간이 약간 완전히 두 팔이 다 뻗어져 있지만은 않아요. 실제로 약간은 왼팔은 좀 뻗어져 있긴 해요. 한데 실제로 오른팔 팔꿈치와 손목이 살짝 굽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펴지는 구간이 이제 팔로우 스루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팔과 클럽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는 포지션, 그 지점이 이제 팔로우 스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임팩트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임팩트 지점을 지나서 이 척추 각도와 함께 그 방향으로 팔과 클럽이 최대한 늘어나 있는 그 지점이 이제 팔로우 스루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임팩트 순간에도 클럽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할 때 임팩트를 너무 의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지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자고 그랬죠. 빠르게 지나가다가 그 길 위에 공이 있어서 알아서 부딪혀 맞아서 날아간다. 그렇죠? 갑자기 그 순간에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 것처럼 이 팔로우 스루는요. 내가 엉덩이와 손이 리드해서 엉덩이가 열어주면서 손에서 던져준다고 그랬죠. 던져진 클럽이 자유롭게 날아간단 말이죠. 한번 움직인 궤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자유롭게 가게 내버려두고 그 스피드 그대로 가게 내버려둬서 그게 피니시까지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조금 뭐랄까요, 오류라고 할까요?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못된 정보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주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 클럽을 임팩트 지점을 지나서 팔을 뻗어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단 말이죠. 레슨을 받을 때도 약간 이건 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요즘엔 많이들 그렇지는 않죠. 이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를 굳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어색한 거예요. 팔을 겨드랑이에서 붙이세요. 이렇게 내려놓으면 될 걸 이렇게 붙이라고 하면 이렇게 움츠리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붙어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될 거를 의식적으로 만들어주게 되니까 힘이 들어가고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임팩트 지점을 지나 클럽은 던져주면서 이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얘가 빠르게 지나가요. 더더군다나 내 손에 의해서 클럽을 가속시켜 던져줬단 말이죠. 헤드가 내 손보다 훨씬 빨라요. 근데 내 손으로 그걸 잡고 있거나 팔을 뻗어서 도움을 준다?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이에요. 자전거를 처음에는 내가 뒤에서 밀어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얘가 가속이 한번 붙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놔야지, 내가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클럽을 던진다고 그랬죠. 임팩트 순간에 자신 있게 던져주고 나면 던져진 헤드의 흐름 그대로 내 손에서 놓치지 않을 최소한의 힘만 가지고 가볍게 잡아친 그대로 던져줘 보세요. 그러면 클럽이 내 팔을 펼게도 만들고 손목이 돌아가서 이렇게 릴리스도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접혀서 피니시로 넘어오게도 만들고, 이거는 클럽의 관성에 의해서 저절로 될 일이에요. 내가 그 과정을 만들지 마세요. 내려오는 길이 정상적으로 갔으면 타겟 방향으로 클럽도 잘 진행이 될 거예요. 그게 관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연의 힘을 잘 이용을 해야 돼요. 내 힘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만들려고 애쓰시면 골프는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좋은 스윙 안 나와요. 일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임팩트 지점을 지나 가볍게 잡아친 그대로 자신 있게 던져 자유롭게 가게 내버려 두자. 팔도 저절로 펴지고 팔도 저절로 릴리스되고 저절로 잘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는 것 중에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이 클럽이 던져질 때 내 몸이 같이 막 따라 일어나거나 상체가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스피드가 감속이 돼요. 예를 들어서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밀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밀어버려서 공이 멀리 못 나가요. 몸이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던지는 거에 비해서 밀어주는 거는 느리단 말이죠. 원심력이에요. 그게 원심력이 뭐냐면, 자, 내가 스윙할 때 스윙의 중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으로 명치 정도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뭐 엄밀하게는 잘 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명치라고 볼 때 클럽이 이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럴 때 날아가는 클럽의 반대 방향으로 구심력이라는 게 작용을 해야 서로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스피드가 살아나요. 그 구심력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내 머리와 상체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클럽이 던져지더라도 왼발의 축을 중심으로, 클럽은 이쪽으로 가지만 왼발의 축을 중심으로 머리와 상체는 뒤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가속이 더 잘 붙어요. 몸이 같이 쫓아가서는 헤드가 느려진다는 말이에요.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원리, 힘의 논리에 의한 어떤 가속을 주기 위해서는 중심을 뒤에 남겨놓는 뭔가 팽팽한 균형 잡힌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해야 돼요. 헤드는 빠르게 내 몸에서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하죠. 반면에 나는 그거를 날아갈 때 놓치지만 않을 정도로만 잡고 있으면서 중심을 뒤에 남겨놔야 돼요. 그게 더 빨라요. 뭐 아주 무거운 물체를 내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양동이 가득 물을 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은 본능적으로 얘를 흔들어 줄 때 균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죠. 얘가 무거우니까 나를 잡아 당길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따라가려고 뒤에 버텨야죠. 그래야지 균형을 유지하죠. 얘는 그렇게 무겁지는 않지만 얘가 빠르게 날아가는데 그만큼의 에너지가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에너지를 나는 뒤에서 남겨놔야 이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스피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중심은 뒤에 남겨놓고 던져주게 되면 헤드가 빠르게 날아가요. 유연성이 정말 좋은 여자 선수들, 물론 남자 선수들도 충분히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볼을 쳐왔기 때문에. 프로들의 모습은 머리는 뒤에, 클럽 헤드는 저쪽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들 때가 있죠. 그런 원리. 이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팔이 저절로 펴지는 거지, 그거를 내가 뻗고 있고 잡고 있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던져진 클럽에 의해서 스스로 팔로우 피니시가 되게 내버려 두세요. 가게 내버려 두세요. 단지 내 눈의 왼쪽으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팔로우 해줄 때 내가 중심을 유지하고 충분히 보내준 다음에 내 몸이 유연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까지는 좀 잡아주다가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따라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허락하지도 않는 유연성을 억지로 유지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 또한 부작용이에요.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고 볼 수 있는 만큼 보게, 그 대신 힘이 빠진 상태로 클럽팔은 던져주되 중심은 유지해서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되 그 다음에 이제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 주시면 충분히 임팩트 정확하고 파워 있게 만들어주고 팔로우 한 다음에 충분히 나중에 이제 몸이 일어나서 흔들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컨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측면에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지난 시간에 임팩을 어떻게 제가 표현해 드렸냐면 지나가는 과정인데 내 손에서 클럽을 던져주면서 클럽이 자유롭게 지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갈 때쯤 엉덩이는 열어준다. 그렇죠? 임팩트 지점을 지나 팔로우 스루 피니시로 넘어갈 때 왼쪽 힙이 열어준다고 그랬죠. 이 열어주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요, 척추 각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요. 스윙을 하는 동안에 이 척추 각도가 유지가 되면 클럽이 움직이는 스윙 플레인 자체가 하나의 평면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이 좋아요. 두 번째, 이렇게 엉덩이를 열어주시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자, 어드레스 했을 때 우리가 체중이 발가락도 있고 뒤꿈치도 있고 골고루 좀 분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죠. 그러면 그걸 어딘가 중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중심으로부터 클럽이 던져지면 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헤드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럽이 날아갈 때 무언가 뒤에서 또한 중심을 유지해줘서 균형을 유지해줘야 돼요. 밸런스를 유지해줘야 돼요. 그게 이 힙이에요. 그러니까 클럽이 이렇게 던져줄 때 왼쪽 힙이 뒤에 빠져주셔야 중심을 유지해서 파워 있는 임팩이 만들어준다. 이게 엉덩이가 빠져주지 못하면 몸도 일어나지만 힘에 있어서도 충분한 힘이 전달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얘가 빠르게 던져주는 것도 내 몸에서 멀어지는 원심력이 작용한다면 그것을 뒤에서 잡아당겨주는 구심력이 같이 상존을 해야 서로 균형 유지가 되고 파워가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로우 스루라는 것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아도 되는데 기본적인 개념은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만들려고 모든 거를 의식적으로 힘을 주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클럽에 진행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인데 클럽은 자유롭게 가되 클럽을 내 중심이 좀 유지가 된 상태로 던져주면 좀 더 스피드 있게 날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팔은 내가 뻗는 게 아니라 뻗어지는 것이다. 그죠? 돌멩이 뭐 실 같은 데도 잘 묶고 돌려보세요. 실이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뻗겠어요. 펴지는 거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팔로우까지 이렇게 지나갔죠. 이제 그거를 그대로 이제 피니시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피니시 갈 때는 이제 왼발에 약간 이 뒤꿈치 쪽으로 체중이 실어지게 돼요. 힙이 빠지면서 물론 다운스윙 초기에는 발가락 쪽으로 약간 눌러지는 느낌이 있긴 한데 던져질 때쯤 되면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뒤꿈치 쪽으로 바로 체중이 실어지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이 뒤꿈치, 왼발 뒤꿈치 바깥쪽으로 체중이 실어지면서 엄지발가락은 살짝 들리게 돼요. 그래서 체중은 거의 100% 왼발에 실려지게 되고요. 하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상체는 그 위에 이제 편안하게 중심을 유지하시면서 힘이 잘 빠져 있어야 돼요. 클럽이 가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체의 왼발로의 체중 이동과 클럽의 자유로운 진자 운동이 스피드를 가지고 피니시까지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세요. 힘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하고 피니시까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팔로우 스루에 대해서 좀 첨언을 좀 하기 위해서 약간은 그 개념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첨언을 해드린다면, 자, 이렇게 진자 운동을 하잖아요. 그네를 타는 꼬마라고 생각해도 좋고, 근데 우리가 힘을 주는 순간은 정점에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내려오고 있는 중에 살짝만 밀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가 아니라 중간쯤 어디선가부터 이 최저점을 지나는 순간까지만, 요 짧은 구간에서만 살짝만 밀어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스스로 가죠. 처음에는 사실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고, 중력에서 떨어지면 그냥 여기서만 떨어지면 끝인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힘은 무슨 힘이에요? 그건 관성이에요, 관성.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그 움직임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 관성, 중력과 관성의 자연의 힘을 좀 이용을 하다가 거기에 내 인위적인 힘은 요 정도의 작은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많은 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럽을 살짝만 가속시켜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가게 내버려둬라. 그런 얘기죠. 거기서 팔과 몸에 힘을 빼고 클럽이 가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팔로우에서 피니시를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시면 훨씬 더 편안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임팩트 지점을 지나 팔로우 스루에서 피니시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그 동작 하나하나를 의식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돼요. 오히려 좀 불필요한 힘을 너무 많이 쓰시고 동작을 의식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클럽을 좀 잘 느끼세요. 헤드 무게를 느끼고요. 얘는 한번 움직이면 계속 이제 흘러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따라서 내 팔과 몸을 최대한 부드럽게 따라가 주신다. 그렇게 돼 주시는 것이 더 일정하고도 더 파워풀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전체적인 큰 스윙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주제인 슬라이스를 어떻게 좀 교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NGK 김회군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추 각도와 함께 그 방향으로 팔과 클럽이 최대한 늘어나 있는, 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거죠. 클럽은 이쪽으로 가지만 왼발의 축을 이쪽으로, 머리와 상체가 돼 있어야 돼요.